안녕하세요. 3월 28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 그리고 전다현 인턴, 조민재 인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민재 인턴은 지금 카메라로 열심히 저희를 촬영하고 있느라 화면상에선 보이지 않을 텐데 고맙고요. 저희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이제 출장을 가셔가지고 방송을 쉬게 됐는데 네.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그랬죠. 어떠셨나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는 걸 부러워하는 게 뭐 미국에서 좋은 경치, 뭐 좋은 경험 이런 것보다는 좀 미세먼지 지옥에서 탈출한 거를 축하한다,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상했던 대로 참 공기는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벚꽃이 제가 워싱턴하고 버지니아 대학을 좀 갔다 왔는데 벚꽃이 좀 필 무렵인데 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네. 일정도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별로 관광은 못하고 회의만 냅다 하다 왔습니다. 저희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기대했는데 회의만 냅다 하다 오셔가지고 회의가 끝날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역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 먼 또 이국 땅에 왔으니까 또 이제 술로 그것도 달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싱턴에서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무려 네. 4차까지 와우. 가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국에 오신 게 대단하시네요. 갈 때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서 참 고생했는데 올 때는 이제 술값을 했죠. 네. 비행기 안에서 푹 자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워싱턴 가셨으니까 뭐 미국 정부 관리들이나 만나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만났죠. 예, 공무원 네.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네.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좀 흥미있는. 뭐 하노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미국의 입장,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인식 차이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좀 거듭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여러 사람들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너무 그 제재, 이제 경제 제재 효과를 맹신하는 걸 보고 뭐 그렇게 좀 반박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재는 일종의 좀 고문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미국 정부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That guy is crazy.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들도 좀 들었었죠. 되게 욕이긴 한데 되게 하시네요. 칭찬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뭐 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좀 쇼킹한 그런 얘기일 수 있을 텐데,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각을 이룬 사람, 또 이제 큰 경험과 또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뭐 레전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한반도 전문가의 레전드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제재에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정확한 비유다. 제재를 고문에 비유한 게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을 또 격려를 해주기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일괄 타결 뭐 빅딜이라고 미국은 부르는데 그 문서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문서를 이제 내놓게 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을까요?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하노이의 정상회담이 27, 28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는 그 이른바 그 비핵화 정의가 담긴 문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다라고 하는 이 비핵화 정의가 담긴 문서를 도대체 언제 준 거냐 네. 이제 물어봤는데 28일 오전에 줬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둘째 날. 그렇죠. 이제 이제 두 번째 날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어봤던 거는 전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날 북한이 영변을 통째로 폐기하고 뭐 추가적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가운데 11개 가운데 5개 정도는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이튿날에는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좀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불쑥 이른바 비핵화 정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또 그 관련된 핵시설 또 뭐 이런 핵탄두를 장착한 뭐 탄도미사일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선 뭐 화학무기, 생물무기 모든 탄도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른바 존 볼턴이 미국 방송에서 얘기한 비핵화 정의 문건이잖아요. 사실 그건 판을 깨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네. 왜 그걸 불쑥 들밀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답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부분적인 그 핵폐기가 아니라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고 그것이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다. 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그러한 어떤 미국이 제안하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모든 그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북한이 동결하고 그리고 이들 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2차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이제 목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반문을 했죠. 아니, 당신들이 북한을 뭐 하루 이틀 상대해 본 것도 아니고, 이걸 제안을 하면 북한이 거부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안을 해서 이제 하노이 회담을 노딜로 가져간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이다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로 따지면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이 세계 넘버원, 넘버2를 다툴 거예요. 네. 네. 최근에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2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 골란고원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시리아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 계속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유를 인정하는 그걸 뭐 정당화해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고 네. 우리가 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이란 핵협정 이것도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거거든요. 근데 미국 일방적으로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이걸 대북 결의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고 네. 예. 또 미국이 별로 이렇게 지키고 싶지 않은 거는 뭐 그거는 미국의 마음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위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큰 벽을 실감한 네. 그런 어떤 좀 방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지막 날에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예, 풀려야겠죠. 예, 네. 풀렸어요. 예.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런 뭐 대북 강경론 분위기가 좀 계속될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짧은 기간 또 이제 짧은 시간 또 짧은 용어를 가지고 네. 뭐 미국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뭐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 절망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제재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고 있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뭐 이제 문제를 풀려면 해법을 찾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구실을 찾는데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자꾸 구실로 삼는 듯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좀 답답하긴 했었죠. 네. 제재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21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하며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진 미국의 첫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트위터로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다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후에 이제 그가 지칭한 제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미국 내부에서. 뭐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말한 거냐, 아니면 재무부가 미래에 계획하고 있던 추가 제재냐. 이건 전자로 확인이 됐죠. 네. 네. 전자로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과장법을 많이 쓰는 데다가 좀 날짜도 헷갈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트위터에 올린 글은 대규모의 제재가 추가될 것. 네. 마치 이제 미래형. 그쵸. 예. 그러니까 전날 재무부에서 중국의 그 해운회사 2곳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는 보도는 이제 접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자기의 이런 어떤 조치를 과대 포장하는. 네. 사실 중국의 해운회사 2군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게 대규모의 추가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잔뜩 이제 부풀려가지고 마치 이제 그 재무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중단시킨 것처럼, 네. 그걸 처리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뉘앙스가 풍겨서 좀 그 혼선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21일 날 전날 재무부가 취한 조치를 처리하라. 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떤 종류의 제재라고 보던지 간에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고 철회한다라는 것도 모양새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이야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징후들은 이미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대통령 따로, 행정부 따로, 그리고 행정부 각 부처 따로, 백악관하고 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가 또 움직임도 따로 있었고, 또 이제 정보기관과 백악관의 또 움직임도 따로 노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한두 번은 아닌데 타이밍이 절묘했죠. 그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무부에서 중국 회사 2군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바로 직후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 네. 네. 철수해버렸잖아요. 철수했다가 트럼프가 내가 제재 처리하도록 지시했어. 근데 트위터를 날리니까 북한이 한 4-5명이 또 이제 복귀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까마귀 날짜가 배가 떨어진 건지, 네. 정확히 그건 이제 이게 이게 정말 그런 어떤 북한의 조치를 미국이 의식해서 뭐 이런 좀 이렇게 유화 조치를 취한 건지, 아니면 이게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증은 자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점은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당면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사인을 보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일단 그 하노이에서 판을 깬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워싱턴에 가서도 이제 미국의 주로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요인은 마이클 코hen의 청문회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기들의 어떤 뭐 추정이지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잠도 못 자고 코hen이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실시간 체크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특히 네. 이제 트럼프는 이 방송의 이 헤드라인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네. 밑에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헤드라인이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뭐 코헨이 의회에서 트럼프는 뭐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뭐 사기꾼이다, 막 이런 그 표현들이 막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걸 보면서 아마 저 헤드라인을 좀 바꿔야겠다. 네. 헤드라인을 좀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고, 트럼프라면 가졌을 법하고, 그 방식은 노딜. 예, 미국 네. 주류한테 공격을 받는 어떤 뭐 적당한 수준의 뭐 흔히 말하는 스몰 딜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빅딜 아니면 노딜.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네. 예, 대박을 터뜨리던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싸리 그냥 노딜을 해서 이 코엔이 미 의회 증언으로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의 그 헤드라인을 노딜로 바꿔보겠다 이런 어떤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노딜을 선택함으로써 미국 내부에서 뭐 민주당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진보적인 언론들에서도 뭐 괜찮은 평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거치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특히 이제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어떤 이제 공모 이런 부분들이 좀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면 트럼프가 탄핵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뮬러 특검에 일단 나온 결과로는 공모 사실은 없다. 네.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걸 계기로 해서 트럼프가 이제 좀 전면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거치게 됐고 네. 다시 이제 본인의 아젠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정치적 아젠다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미국의 다른 어떤 뭐 마이크 폼페이오, 존 볼턴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굉장히 북한과 협상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해서 좀 판이 깨져도 무방하다 이런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참모들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중을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뭐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일부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되네요. 네. 뭐 일단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해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회담이나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선희 외무부상의 발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중 일부를 보면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하였다. 굉장히 주목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하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부들 사이에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스냅백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제재를 풀었다가 북한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이걸 이제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란 핵협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란 핵협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제재 문제 때문에 워낙 그게 협상의 진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북한의 대북 제재를 좀 풀되 북한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이 스냅백, 이란 핵협정에 담겨있던 스냅백을 대북 협상에도 좀 적용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뭐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네.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주목이 돼요. 일단 북한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개한 거는 북한은 스냅백을 받을 수도 있었다. 네. 예? 예.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북한이 과거의 어떤 북한의 입장이라면 쉽게 수용하기 힘든 아니거든요. 제재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제재 자체가 강대국 정치의 횡포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뭐 조건을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은 원칙적으로 상당히 경계해온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스냅백 조항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시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하고 볼턴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선희 부상의 주장이죠. 네.
볼턴과 폼페이오가 말렸다라고 하면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란 핵협정에 담긴 내용이었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네. 싫다고 탈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란 핵협정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란 핵협정과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꼬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미국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반박 입장은 안 나왔죠. 네.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외신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와 이제 볼턴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건 틀린 사실이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주권자다라고 한 걸 보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보도된 발언은 없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무사안이 됐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이 제재를 둘러싼 북미 양측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제 제재가 풀리면 북한은 단물만 쪽 빨아먹고 또 자기가 할 바를 또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스냅백 조항이 명시가 된다고 한다면 북한한테도 상당한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제재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의 인민들이 특히 북한의 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되게 청원 편지를 올리면서 약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의 반대가 상당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선 얘기 측면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선희가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미국도 이른바 국민 정치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정도 갖고 가면 미국 돌아가면 욕 바가지고 먹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트럼프만 보지 말고 트럼프 그 너머에 있는 미국 정치.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합의한 걸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미국 정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미국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도 같이 염두에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그걸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북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비상한 결단을 내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왔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결단이 얼마나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결단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좀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로 뒷내용이 이제 미국이 이런 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회담의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발언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내가 느낀 것은 미국의 계산법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게 해당한 유엔 제재들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기에 퉁딴지 같은 비핵화 문제까지 꺼들어 넣으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재 유엔 그러니까 약간 단계적인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서 부과된 거잖아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자랑하는 것처럼 북한이 한 15개월 넘게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좀 제재를 완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주장인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태도는 지금까지 완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모든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북한이 동의할 것. 네. 그리고 당장 취해야 될 조치는 그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취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걸 어떻게 폐기할 건지 로드맵에 합의할 것. 요게 이루어져야 이제 제재 해제가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여전히 양측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언문 말미에 나는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4월 11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결심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이때 이 지금 대미 협상 관련해서 어떤 중대한 발표가 있을지 글쎄요. 그건 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그 최선희 외무성도 그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케미는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밀러 특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러 특검에서 결정적인 한 방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다시 이제 톱다운 방식, 즉 그 트럼프와 직접 대면해서 협상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뭐 4월 11일 날 다시 뭐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든지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시키겠다라든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새로운 길로 가겠다든지 이런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면 안 되고. 성급할 수 있죠. 네. 다행이네요. 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남조선 한국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최선희 외무부상은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남조선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중재자는 조미 회담에서 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뭐 플레이어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재가 아니라 좀 뭐 보조적인 역할? 2대1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동맹,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대했던 만큼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재자 역할도 뭐 썩 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북한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미국의 입장에 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들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누적된 불만이 이런 표현으로 표출된 거다라고 하는 해석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개성 그 연락사무소 북측인원을 철수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봐서는 그만큼 이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어떤 비하성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드네요. 네. 오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담에서 또 북미 협상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